아침부터 텔레칩스를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인수 소식에 텔레칩스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매수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오전 일찍 들어왔던 거래대금과 이런 상승하는 구간을 바탕으로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 얘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게 됐고, 주가가 떨어질 때 처음 1차 매수한 뒤에 좀 올라갈 때 한 4% 정도 먹고 나머지 또 2차 매도를 한 그런 모습이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종가 구간에서도 눌릴 때 다시 재매수한 뒤에 종가에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매도를 했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관심 종목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종목 찾는 시간 30분 이상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영상에 나오는 종목은 제 관심 종목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총 4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단타 매매를 좀 했고, 이거 말고도 좀 스윙 개념으로 6종목을 비중을 나눠서 한번 매수를 좀 했고, 내일 만약 지수가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오늘 떨어진 종목들을 매수를 좀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블로그에다가 매매일지 이렇게 좀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저 스스로 기록을 좀 해놓는 겁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이런 모습이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서 이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 얘가 아침부터 일찍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떨어질 때 이런 첫 구간에서 이게 운이 좋게 이렇게 바로 매수가 된 것 같고요. 이게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도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1차 매수 뒤에 이제 올라가면서 매도를 좀 했고, 절반 또 여기 2만원 구간에서 버티더라고요. 주가가 이 구간에서 버티길래 팔지 않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 주는 모습에서 절반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1시부터 2시까지 주가를 올리면서 거래대금 자체도 좀 많이 터지기도 터졌었고 힘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다음 눌리는 구간에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해서 이제 올라갈 때 종가에 오늘 파월 의장 청문회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종가 매도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매한 종목 두 번째가 이제 사막 콘텐츠인데, 얘를 이제 매매했던 이유는 얘도 이제 소니, 전 말을 잘못했네요. 테슬라 MLCC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얘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갭도 뜨고요. 장중에 이런 갭이 뜨기도 떴었고, 이 위에서 특히나 이 위에 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 주가가 위인데 이럴 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눌리는 구간에서 또 매수를 했는데 다행히 이것도 뭐 저점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절반 매도하고 좀 이게 꺾이더라고요. 꺾이길래 이제 더 못 가겠다 생각하고서 일부러 전량 매도를 했는데, 이제 목표가가 71,400원이었는데 여기까지는 도달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오후장에도 얘를 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이렇게 30분 봉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이 30분 봉의 종가, 이런 구간에서 이 종가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30분 봉으로서 음봉이지만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분 봉의 음봉 시가를 중요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봤냐, 결국 이게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분봉상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을 겁니다. 3분봉으로 보면 횡보를 했을 건데, 여기를 30분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이 양봉이 이 구간을 몸통으로서, 그러니까 30분이 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30분이 지나고 주가가 75,000원 위에 있으면은 이렇게 몸통으로서 만들어질 건데, 그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그럼 어떤 모습이냐, 장중에는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구간이 아직 저항을 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했던, 오후장에는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글을 좀 매매 내역 같은 거를 좀 올려놨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스피,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걸로 일부러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놓으면서 지수를 방어를 했지만 중소형주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시장이었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7%까지 빠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했었고, 추세는 아직까지 바닥을 잡지 못한 하락 추세인 모습입니다. 좋지 않고, 오늘 있을 이제 파월 의장 청문회 결과나 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크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거고요. 다행히 환율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나중에 이거 환율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 제가 어제 밤에 한 12시, 1시 정도에 잤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7%까지 빠졌었는데, 지수가 이제 오후장에 들어서 이게 양전을 하면서 0.05%로 끝이 났습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아랫꼬리가 긴 양봉은 추세를 전환하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나스닥이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제가 올려놨고요. 이제 이거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그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식 시황 이거 누르면은 어제 올렸던 내용인데 참고해야 될 이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블로그
보시면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블로그 주소는 댓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을 하나씩 볼 건데 사실 볼 게 많이는 없습니다. 어제 봤던 거랑 좀 비슷하고요. 그냥 리뷰하는 식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인데 일단 많이 빠졌죠. 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60일선도 깨지고 지금 120선은 위치에 있긴 한데 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이유는 이 앞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그래도 거래대금이 4,400억이나 터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토스 증권 관련된 종목입니다.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놨던 구간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만든 뒤에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지만 이 구간에서 이 박스의 전고점 구간을 지지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여기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지지를 하지 못하고 떨어졌답니다. 이게 지수가 빠지면서 떨어진 건데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분명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던 세력이 매집을 했던 이 물량이 이런 상승 파동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한 또 이 구간에서도 저는 이 지수가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이런 모습에서 그래도 세력이 개입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지수가 빠지니까 이렇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했었고요. 이제 외국인은 좀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고 기관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투자나 연기금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좀 손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고요. 일단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 일단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 뭐였냐면은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던 종목 있죠? 이런 것들 제 구독자님께서 올려주신 거가 있는데 하락할 때 박스권을 만들고 떨어지면은 다시 돌파를 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앞에 매물대가 쌓여있는 종목은 피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매물대라는 게 앞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박스권이라는 게 저점을 만들 때는 어떤 누군가가 특정 구간에서 매수를 할 때 저점이 만들어지고 고점인 경우 누군가가 매도를 하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 고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진 뒤에 종목에 대해서 악재가 나오지 않고 시장에 대한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금처럼 지수가 빠질 때 의도적으로 세력이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예시로 들었을 때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진 상태 누구나 다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주가가 더 이상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구나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분명 이 구간에서 샀던 개인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 같은 개인들도 여기서 사거든요. 근데 이 사는 거를 세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개인들을 다 태우고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분명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뒤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은 주가가 높아졌을 때 개인들이 매도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세력은 이 목표가가 여기 이 높은 구간인데 중간중간에 개인들이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매도를 하면은 자기들의 돈을 더 쓰면서 주가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을 잘 만들어 놓은 뒤에 의도적으로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는 거를 같이 빌미로 저점을 깨버립니다. 저점을 깨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 그동안에 이런 박스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여기 저점을 지키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개인들의 물량이 손절하는 물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손절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 연쇄적으로 A라는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저점을 깨고 이런 저점을 깨면서 투매가 나오고 또 그 투매에서 또 B라는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손절이 또 나가면서 또 투매가 나오게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거래량 자체는 많이 안 터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력이 파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물량이 손절이 나가면서 주가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터지는 특징이 있고 그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구간이라고 하긴 그렇고 주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세력이 이제 매수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살짝 매집을 하겠죠. 매집을 한 뒤에 아까 말씀하신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매물대가 아니냐 이런 높은 구간에서 매물대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구간에서 손절을 했던 개인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깨졌다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손절한 개인들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세력이 이런 구간에서 매집 저 떨어지려고 하면은 매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써 매집을 이런 구간에서 한 뒤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한번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물량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간혹 주가를 보면은 떨어지던 종목이 반등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는 뭐냐? 이 위에서 매수를 했던 개인들이 물려가지고 주가가 10%, 20%, 한 20%, 15% 빨리 빠지게 되면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제발 본전만 와라. 나 본전만 오면 털어야겠다. 본전만 오면은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력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물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물량 테스트가 이런 윗꼬리가 달리고 이제 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연출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아, 제가 만약 개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구간에서 샀던 개인이라고 하면은 분명 여기서 주가가 15% 떨어졌지만 본전가에서 이 15% 떨어진 곳에서 15%가 상승을 해서 본전가까지 왔을 때, 아, 여기서 진짜 다시 그래 나를 터는 거야. 이게 매집을 했던 물량이 있는데 다시 당연히 세력이 올려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상한가 가자, 상한가 가기를 원했는데, 근데 세력도 그걸 알아요. 여기서 굳이 자기가 상한가를 또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냐면은 상한가를 만들면은 여기 물려있던 개인들이 이제 수익을 내면서 탈출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한번 이렇게 상승을 시켜가지고 상승시킨 뒤에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예, 이렇게 올려놓고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개인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여기서 샀던 개인들이 한번 이렇게 매물 테스트하면서 주가를 올렸을 때, 아, 여기 본전가 다행히 왔구나, 좀 더 기다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본전가 왔는데 못 팔아갖고 다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 제발 다음에 진짜 본전가 오면 정리해야겠다. 그럼 그때는 두 번째는 이제 무조건 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본전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본전에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부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락을 하기 전에 이런 박스를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 자체가 이런 구간에서도 결국 세력이 돈을 쓰긴 썼다는 겁니다. 예, 돈을 썼기 때문에 저점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종목을 찾은 뒤에 떨어지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참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종목들을 빨리 보겠습니다. 비덴트도 꽤 괜찮은 종목인데 빗썸 인수 관련돼 가지고 뭐 이제 괜히 많이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근데도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간 이제 120선까지 온 구간에서는 서서히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추천은 아니고요. 제노코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좀 빈약한 특징이 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뭐 1000억 뭐 이 정도 터졌지만, 근데 이 앞에서 이런 등락률이 크게 나왔죠. 막 상한가도 쉽게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쉽게 가는 그런 종목이었고, 아, 이게 상한가를 한 번도 못 갔었네요. 제대로 된 상한가를 만든 건 없었는데, 근데 이 바닥권 대비해서 거의 두세 배 오른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는 세력에 이 종목에 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은 이렇게 눌렸을 때 이제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얘도 좀 많이 눌린 상태고요. 메타버스 쪽도 이제 눌릴 때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엔투스 성진이라는 종목이고요. 거래대금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게 떨어지는 종목들 있죠. 이게 눌림 매매의 단점은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싸게 산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종목들을 볼 때 이슈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지오 엘리먼트도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때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었고 상승을 하면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거래대금이 안 터지죠. 보시면은 진짜 한 여기 6일 동안 계속 음봉 맞습니다. 이러면은 개인들은 진짜 손절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거래대금 자체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보다 장중에 빠졌다가 종가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종가가 시가보다 마감을 하는 모습이어서, 이런 게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바닥을 잡는 봉 있죠. 바닥을 잡는 봉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런 중간 타점에서 매수한 뒤에 이제 올라가는 거 한번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안 했어요. 여기서 지수가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떨어지기를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은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케이카도 이제 중고차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얘도 뭐 워낙에 떨어질 때 거래대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에코캡은 살짝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힘은 있는 종목이라서 넣어놨고요. MP도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항상 그래도 이런 눌리는 구간에서는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버킷 스튜디오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종목인데 좀 흐름이 안 좋긴 합니다. 예, 좀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도 이런 구간에서 항상 저는 이게 보는 게, 거래대금이 이렇게 앞에서 터졌던 종목은, 그러니까 한번 시장에 주도주를 했던 이런 종목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쉽게 안 죽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나 거래대금이 그래도 5천억, 6천억 터졌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 SMCNC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넣어는 놨지만. 다음 바른손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에서 계속 박스를 만들면서 잘 버티긴 해요. 21선도 지키면서. 근데 이런 종목이 지수 빠진다라는 핑계로 같이 빠진다고 하면은, 아, 이거는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떨어집니다.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도 얘는 게임주 많이 밀리긴 했어요. 그다음에 한전기술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일단 얘도 앞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진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근데 좀 거래대금이
틈새 틈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예 푹 눌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오늘 좀 매력 있는 구간까지 오긴 왔는데 제가 늦게 봐가지고 그냥 오늘은 진짜 거의 대부분 단타 아니면은 그냥 이제 모아가야 될 종목들은 종가에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컴투스 홀딩스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 한 5% 저점 대비해서 5, 6%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하진 못했는데 근데 일단은 얘도 거래대금 자체는 참 많이 터졌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제가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다음 위지트도 이런 구간에서 좀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인 좋다. 근데 이게 옆에서 이게 신용 비율인데 신용 비율이 너무 높으면 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용 너무 많은 종목들은 좀 피하고 있습니다. 영상 이제 뭐 종목들 더 보면 좋은데 일단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넣어는 놨으니까 한번 또 영상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길면 안 좋아하시니까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 주소는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